안녕하세요. 곤용월드의 곤용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은 바로 공황장애 우울증 Q&A 영상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오늘은 Q&A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Q&A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질문자입니다. 1번. 공황장애는 사람이 많은 데서만 일어나는 증상이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사람이 많은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 두려워하는 것에서 느끼는 공포감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게 공황 발작이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X. 사람마다 어떤 공포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우울증은 그냥 우울하기만 하다? 자, 2번 질문. 우울증은 그냥 우울하기만 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딱히 우울해 보이지 않죠. 사실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저는 이 리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혼자 이제 집에 있을 때 진짜 미친 듯이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괜찮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우울증이 가장 심했을 때는 감정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일 우울증이 심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우울증도 감정은 느껴요. 이렇게. 3번. 실제 겪는 사람의 감정은? 자, 3번. 이게 실제 겪는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 진짜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반면에 괜찮아질 때도 있고, 이게 또 근데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은 그런 게 조금 적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4번. 우울증 때문에 변화된 생활 패턴은? 4번. 변화된 생활 패턴. 일단 약을 먹는 주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놀러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 제 영상 중에 하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띄워드릴게요. 이제 공황장애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가서 생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었거든요. 내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쓰인다면 우리는 한 이 정도 쓰이니까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최대한 이제 마음이 괜찮거나 약 효과가 있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해내야 되고, 그런 패턴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5번. 내가 공황장애인지 인지하는 방법은 뭔가요? 자, 그리고 5번. 내가 공황장애인지 인지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준 것 중에 하나랑 겹쳐서, 공황장애의 발작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어쩌다 한 번은 공황장애가 아닌 건가요? 랑 이제 섞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은 가끔씩 사람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공황장애인지 인지하는 방법. 공황 발작이 한번 일어났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일어날까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두려움이 앞선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진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6번. 이게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연예인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보통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이제 알려져 있죠. 연예인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에 일단 아주 대놓고 노출이 되어 있는 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문에 더불어서 약간 이 문화적인 SNS,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의 삶과 이제 비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를. 그래서 공황장애랑 우울증은 한 번 걸리는 순간부터는 정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치료의 끝이 안 보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병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증상이면 병원을 꼭 가야 한다, 이런 거 있나요? 다른 분이 알려주신 내가 우울증인지 확인하는 방법. 저의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던 사람이었고, 저는 제가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내가 아프다고 느껴지면 그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픈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기가 돼서야 이렇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병원을 가는 시도를 다양하게 다 해보시는 거지만, 중학교 1학년 이랬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병원 치료를 받는다 하면 쟤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시선이 강했기 때문에 저 또한 병원을 가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걸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성인분들도 그렇고, 저는 내가 혹시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돈 크게 안 들거든요.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울증인가 아닌가 인지하는 방법은, 내가 그렇게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면 가보는 게 맞다고, 그게 인지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 무조건 금주해야 하나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약을 먹었을 때 무조건 금주인가요?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붙지 않지만 금주와 이제 금연은 약간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도 아예 피지 않고 술도 못 마시는 것도 있지만 술을 그렇게 맛있어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예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약을 먹는 시간대 패턴이 달라지게 될 거고, 수면이 조금 괜찮아지기만 해도 우울한 감정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그런 감정 부분이 좀 많이 가라앉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약을 먹는 시간대가 달라지고 약을 술 먹어서 놓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금주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무조건이란 단어가 붙지는 않지만 금주와 흡연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기간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약을 수차례 바꿔요. 정말 많이 바꿔보고 내 몸에 최대한 맞는, 그리고 내가 좀 이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좋았다, 우울감이 조금 괜찮아졌고 잠이 좀 더 잘 왔고, 이런 약을 바꾸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일단 기본 3개월 이상은 잡아야 되는 거고, 절대로 짧게 끝나지는 않는 게 이 치료니까. 그러니까 단순 감기인데 내가 면역이 너무 안 좋아서 이 감기가 끝까지 간다,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 면역 체계를 튼튼탄탄하게 만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마치 비타민제나 영양제도 꾸준히 먹어야 되듯이 이 약도 꾸준히 먹어서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안녕.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제일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이제 Q&A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병원에 가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은영이 그래도 옳다고 한번 보증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딥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빠잉 빠잉 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